공부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한다는 거 말이 쉽지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스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학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공부 계획을 다 짜주고 매일 공부를 하는데 사실 그건 반쪽짜리 공부예요. 안녕하세요. 브런치 육아의 김은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최대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학습 동기부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모도 아이들 공부 문제에 대해서 아무 고민 없이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꼭 좋은 대학을 가고 못 가고를 떠나서 학습에 대한 고민은 일단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주로 책을 읽히고 공부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요. 전혀 공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지는 않거든요. 단지 아이가 스스로 하길 바라고 스트레스 없이 하길 바랄 뿐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스스로 한다는 거 말이 쉽지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스로 하지 못해요.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순간 자기주도 학습이 아닌 거예요. 알아서 하는데 부모님이 자기주도 학습이니 이런 말을 꺼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아이들이 이 공부를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할 방법은 진짜 없을까요? 수능 만점자들이나 상위권 대학에 간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지겹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깜짝 놀랄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듣고 나서는 정말? 진짜 그렇다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유명 학원 코치분이 공부를 잘하는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공부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 즐기며 하는 건지 질문을 해봤는데요. 당연히 공부를 즐기지 않고서야 하루 18시간이 넘는 공부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예상외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즐기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하기 싫고 너무너무 하기 싫지만 그냥 한다고 합니다. 100이면 100, 수학도 영어도 다 공부도 다 싫대요. 세상에 잘하는 아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뭐죠? 공부를 즐겨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 분야에서도 세계 1등을 거머쥔 김연아 선수도 우리나라 농구 센터로 최고의 연봉을 받던 서장훈 선수도 운동을 즐겼던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애는 싫으면 안 하는데 어떻게 싫은데 그냥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도 그냥 할 수 있다는 건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많은 교육 관련 연구를 보면 동기부여가 있어야 학습 의지가 생기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부여 이전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생각인데요.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즐겁게 해라, 공부는 즐겁게 해야 오래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 같아요. 공부는 즐거울 수가 없어요. 100이면 100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공부가 재미있고 즐겁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유학이나 초등 저학년까지는 간혹 있죠. 그건 아직 공부라기보다는 호기심이 발생하는 시기에 아주 얕은 지식을 접할 때까지고요. 본격적인 학습에 돌입하면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공부해야 하는 목적도 없는 데다가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공부가 재미없다는 건 애써 부정하지 마시고 인정하고 대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 의지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의지를 갖는다는 게 어른들도 힘들잖아요. 운동을 해야지 하거나 다이어트를 해야지 해도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이틀 바짝 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하루 이틀은 바짝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밖에 못해서 그렇지 왜 꾸준히 하기 힘들까요? 확실한 보상을 접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운동을 해서 근육이 원하는 만큼 생기나요? 하루 이틀 다이어트해서 원하는 체중만큼 감량이 되나요? 어렵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게임은 며칠이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바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게임을 잘 모르지만 RPG 게임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 게임이 단순 플레이를 하는 게임인데요. 그다지 큰 스킬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초원 같은 데를 걸어 다니다가 악당이 나타나면 그냥 깨부수는 그런 게임인데 우리 눈으로 보면 저걸 왜 하나 싶어요. 별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걸어가면서 악당을 한 마리 두 마리 처치하는 것 뿐인 거예요. 심지어 배경음악도 굉장히 평화로워요. 한 손으로는 딴짓을 하면서 해도 될 만큼 쉬운 게임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런 게임을 왜 하나 싶은데 또 그 이유가 너무 단순해요. 쉽게 한 명 한 명 무찌르고 그렇게 쌓인 게 몇천 명이 되면 내 캐릭터에 갑옷도 입히고 무기도 생기고 캐릭터를 육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만큼 보상을 바로바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부는 어떤가요? 오늘 하루 열심히 한다고 60점 받았던 점수가 내일 80점이 되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안 해도 60점, 하루 동안 열심히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꾸준히 계속하면 나중에는 분명히 확실하게 보상이 오죠. 하지만 아이들은 꾸준히 한 후에 오는 보상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게임은 바로바로 몇 명 클리어한 게 쌓이고 그게 쌓이면 보상이 바로 나오는 데 반해서 공부는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노력해도 오늘 바로 보상이 없으니까 힘이 들고 재미없는 공부를 꾸준히 할 의지를 갖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 점수가 오른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부를 그냥 오늘 할 일 중 하나에 넣는 거예요. 저학년인 경우에는 하루 15분에서 20분, 고학년이면 하루 40분에서 1시간 이런 식으로 매일 해야 하는 일에 그냥 넣는 겁니다. 저학년에 너무 긴 시간 많은 분량을 시키면 공부에 대한 고통스러운 감정이 생겨서 나중에 사춘기가 오면 반항하고 하지 않을 거예요. 몸에 근육을 키우듯이 일정 시간 앉아서 집중하는 근육을 키운다는 생각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집 정답을 다 맞추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처음에는 그냥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는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는 하루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 뿐이에요. 대신 어머님들이 공부에 감정을 넣지는 않으시는 게 좋아요. 문제집 푼 걸 보고 왜 이걸 몰라? 어제 공부한 거 기억 안 나?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하고 안 하고만 체크하면서 틀린 부분만 체크해 주세요. 공부에 많은 개입을 할수록 아이의 눈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하루 중 매일 할 수 있는 적당량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적당한 과제를 매일매일 해냈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 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은 분량을 잡으면 버거워져서 더 하기 싫어집니다. 처음엔 적은 분량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매일 공부를 조금씩 했는데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번 시험에 70점을 받았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부터 공부를 막 더 시킨다거나 학원을 바로 끊어서 다니게 할 거예요. 어머님들이 다음 시험에 기대하는 점수가 75점인가요? 아니죠. 100점을 기대하면서 공부를 더 시키실 거예요. 적어도 90점 이상을 기대하고 공부를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시험을 치렀는데 저번보다 약간 오르긴 했는데 100점을 받지는 못했다면 보통은 실망하고 또 틀린 거에만 집중을 하세요. 절대로 저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도 매일매일 힘들지만 꾸준히 했더니 저번보다 잘했네, 고생했어,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아이는 내가 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틀린 거에만 집중하게 되고 힘들게 공부해봐도 좋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굳이 힘들고 싫은 공부 더 하기 싫어질 거고요. 아이에게 지금처럼 꾸준히 하면 나중에 반드시 나아질 거라고 알려주세요. 조금씩 쌓인 인풋이 나중에 탁 하고 아웃풋으로 나오는 때가 꼭 오거든요.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예측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100점 받으면 뭐 해줄게, 이런 결과의 물질적 보상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지 못했을 때는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고 공부를 빼면 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칭찬은 결과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꾸준히 할 일을 했을 때 좀 과하게 말과 행동으로 듬뿍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학교 숙제가 거의 없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집에서 하는 게 없을 거예요. 예전 저희 때는 학교 숙제도 많고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보고 해서 집에 오면 해야 할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머님들이 공교육 비중이 점점 적어진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초등학교 일기나 받아쓰기 같은 것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3학년인데도 맞춤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정말 많고 점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면에는 또 학원 선행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학교 숙제를 많이 내면 많다 민원이 들어가고 일기 숙제는 사생활 침해라고 또 민원이 들어가고
받아쓰기는 우리 아이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며 민원을 넣어서 학교 측에서도 안 한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집에서 하는 게 거의 없어서 그냥 핸드폰이나 게임만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보통 학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공부 계획을 다 짜주고 매일 공부를 하는데 사실 그건 반쪽짜리 공부예요. 내가 뭐가 좀 부족한지, 저번에 뭘 안 했더니 힘들었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엄마가 오늘 이거 해, 학원 숙제 이거 해, 이렇게 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생각하지 않으면 전두엽이 절대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전두엽 발달은 공부할 때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독서와 생각하기고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면 너무 좋겠지만 처음에 힘들면 적어도 아이와 같이 얘기해서 뭘 얼마만큼씩 해야 할지 정한 다음에 차차 해나가면서 나중에 조금씩 혼자 계획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오늘 공부 의지, 동기부여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부는 힘든 거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하지만 학생 때는 그냥 매일 조금씩 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적당량을 매일 계속하는 힘을 기르는 거. 매일 할 분량은 스스로 정해서 계획하게 해보고 당장 바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과하게 응원하고 격려해주기. 포인트는 아이가 공부 의지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커서도 공부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생겼을 때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른이 된 우리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하는 끈기가 필요하잖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게 근육을 단련시켜주세요. 오늘도 우리 아이와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브런치에 또 만나요.